자, 안녕하세요. 강사 최인국입니다. 송파 노인종합복지관에 포토샵이 없어졌죠. 그래서 포토 디렉터를 할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포토 디렉터 2024 울트라 버전입니다. 좀 다를 거예요. 복지관에 있는 거 하고. 그냥 오거나이즈 앤 어저스트 누르면 인터페이스가 포토샵과 유사한 듯 하면서도 좀 차이는 있어요. 여기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라이브러리 어저스트 크리에이트 이렇게 있잖아요. 이 대목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에디트라고 되어 있는 거 누르면은 가이드 엑스포트가 있어요. 전부 해서 5개인데 요 5개가 옛날 버전은 요 위치에 5개가 딱 나열되어 있는데 이 24는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3개, 2개 이런 식으로. 어저스트고요. 아래 보는 거는 지금 라이브러리에서 보는 거예요. 라이브러리에서 일단 볼까요? 라이브러리에서 폴더를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라이트룸이랑 비슷하죠. 앨범 추가하는 거, 폴더 추가하는 거. 아니면 뭐 임포트 눌러가지고 아래 보면 임포트 있죠. 임포트 눌러서 폴더를 임포트 할 거냐, 사진은 임포트 할 거냐예요. 폴더를 임포트를 하게 되면 여러분 컴퓨터에 사진 있는 거를 선택하시고 하면 되겠죠. 좀 그냥 요거 후지필름을 아예 선택을 할게요.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 그 폴더에 들어있는 모든 사진들이 나옵니다. 뭐 실렉트 올 한 다음에 아예 밑에 임포트 누르게 되면 이제 후지플 임포트라는 게 생기고 아래에 쭉 나열이 됩니다. 요 사진 하나를 가지고 보정을 할게요. 이게 날려나? 요거 가지고 한번 할까요? 이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가지고 하게 되면 위에 보시면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어드저스트로 가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포토샵과 유사해요. 그 어도비 카메라 라우와 좀 거의 유사합니다. 히스토그램이고요. 그리고 밑에는 리저널, 그러니까 마스크를 해서 보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딱 영역만. 예를 들면 뭐 이거 누르게 되면 이거는 크롭이죠. 이거는 뭐 크롭을 해서 잘라내는 거니까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클론과 힐 브러쉬고 뭐 종목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어드저스트먼트 브러쉬예요. 브러쉬. 그러니까 브러쉬니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선택한 것만 마스크가 돼요. 이렇게 마스크가 돼서 여기에서 익스포저를 끌어올리게 되면 네, 여기만 이렇게 밝아지죠. 그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게 보면 너무 뭐예요? 이렇게 경계가 너무 좀 뭐랄까 웃기잖아요. 자연스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쓰는 거는 그닥 권장드리지는 않아요. 물론 필요할 땐 써야겠죠. 뭐 사이즈를 좀 크게 한다거나 페더 값을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듬성하게 되면은 좀 자연스러워지기는 해요. 이렇게 하면 좀 자연스러워졌죠. 마스킹이 이렇게 하면은 좀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 크게 쓰면 쓸수록 어두웠던 영역이 아래 익스포저를 3.22로 올렸더니 이렇게 나오죠. 이거 조금 이렇게 줄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좀 낫겠네요. 이게 이제 마스킹을 해서 내가 원하는 영역에만 효과를 주겠다는 거예요. 톤도 보면은 좀 달라요. 리저널은 글로벌을 했을 때랑 톤이 좀 다릅니다. 익스포저, 브라이트니스, 컨트라스트까지만 있고 보통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유사해요. 네, HSL 있고 디테일 있고 렌즈 커렉션 있고, 물론 글로벌 어드저스트먼트보다는 항목이 적어요. 요게 마스크 기능이니까 요거는 다시 리셋을 할게요. 자, 그럼 밑에 이제 글로벌 할게요. 글로벌은 마스킹이 아니죠. 여기 보시면 좀 다르죠. 톤이
거기엔 브라이트니스하고 콘트라스트밖에 없었는데 요렇게 세 개밖에 없었는데 브라이트니스, 브라이트, 미드톤, 다크, 다키스트가 있어요. 이게 포토샵의 그거랑 똑같죠. 화이트, 블랙, 하이라이트, 섀도우, 그 다음에 그냥 익스포저가 있죠. 미드, 그러니까 미드톤이라는 걸 위에 히스토그램 켜볼게요. 히스토그램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이렇게 5단계로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5단계예요. 요게 미드톤이죠. 미드톤을 잡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끌면 히스토그램이 늘어나는 게 보이죠. 이렇게 늘어나죠. 여기까지 늘어나요. 여기까지 늘어뜨린 상태에서 블랙이 없으니까 맨 왼쪽에 마우스 커서 가져가서 좌우 화살표랑 손 모양이 나왔을 때 왼쪽으로 끌게 되면 이제 블랙이 좀 생겨나죠. 그리고 섀도우를 조금 높여주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방향으로 끌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요. 섀도우가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블랙을 조금 더 내려야겠네요. 저도 습관적으로 블랙이란 말을 쓰는데 그 포토샵 ACR에서 쓰는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다키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을 보면서 만지는 게 직관적이긴 해요. 이게 더 좀 직관적이죠. 하이라이트가 없죠. 화이트가 없죠.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브라이티스트라고 되어 있죠. 브라이티스트를 좀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이라이트를 좀 끌어서 네, 더 이상 늘어나죠. 좀 늘어났죠. 반응이 좀 늦네요. 이렇게 해서 사진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이걸 누르게 되면 비포 애프터가 나오죠. 왼쪽 사진이 오른쪽 사진으로 바뀐 거예요. 좀 크게 볼까요? 크게 보시면 살아났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면 근데 하늘이 좀 날아갔죠. 왜냐면 이게 마스크가 안 되니까 글로벌은 마스크 내가 원하는 구형만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늘을 보면 푸른색이 다 사라져 버렸죠. 그러면 요거 다시 여기는 하늘을 파랗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럴 때 쓰는 게 마스킹이죠. 리저널을 쓰셔가지고 이번엔 요걸 쓸게요. 어드저스트먼트 셀렉션이라고 좀 전 거는 브러쉬죠. 왼쪽에 있는 거는 내가 칠해야 돼 일일이. 근데 셀렉션을 누르게 되면 조금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네, 약간 AI 기능이죠. 이렇게 하늘 쪽이 이렇게 선택이 됐죠. 확대해서 보면은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 편입니다. 이쪽도 하긴 해야 돼요. 여기도 하긴 해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까지 아래 담벼락까지 선택이 돼버리죠. 이렇게 될 때는 마이너스를 누르셔가지고 나중에 빼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한번 해볼까요? 다시 익스포저를 낮추면은 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돌아와요. 돌아온 거야. 이렇게 여기가 담벼락까지 돼버렸으니까 Alt키 눌러서 마이너스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빼주면 됩니다. 아니면 브러쉬를 이용해서 줄여야죠. 이제 크기를 줄이고 네, 마이너스 눌러가지고 플러스 눌러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 여기는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만드는 거야. 좀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실 수가 있죠. 어플리케이션은 가벼워요. 포토샵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쓰기는 편합니다. 방금은 톤만 만져서 그렇죠. HSL이라든가 이런 것도 만지게 되면 리전이 아니고 글로벌 가게 되면 아래에 더 많아요. HDR 이펙트도 있어요. HDR 이펙트. HDR 이펙트를 써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봐볼까요? 방금은 이제 그 노출값을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사진을. 그런데 HDR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다시 리셋을 하고요. HDR에서 한번 스트렝스를 올려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하늘은 파란색을 유지하면서 네, 어두웠던 영역이 살아나죠. 이렇게 살아났죠. 그럼 이게 가장 나은 선택지일 수도 있어요. 너무 쉽게 돼버리죠. 하늘도 그렇게 푸른색이 많이 날아가지 않고 그늘진 곳은 완전하게 거의 완전하게 가깝게
살아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라우 파일이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담배를 태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크게 보셔도 됩니다. 옛날에 찍은 사진인데도 굉장히 좋네요. 라우 품질이 후지필름 아마 X 프로 1이 아닐까. 메타데이터를 봐볼까요? 메타데이터를 보면 되겠죠. 이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보면 프로 1이네요. ISO 800이고요. 17년에 촬영한 사진이에요. 네, 라이브러리에서 메타데이터를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이 오른쪽으로 변했다. 그 외에 글로벌에 보게 되면 레벨 있죠. 커브도 있고 레벨이 있고 그래요. 레벨과 커브를 커브를 쓸 거면 레벨을 굳이 안 써도 되긴 하는데 그 차이가 있다면 뭐 이거 이런 거죠. 한번 볼까요? 아 이게 그게 안 되는구나. 레벨 써야 되나요? 왜냐하면 이게 조정하는 게 커브에 없어요. 커브에 없어가지고 쓸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뭐 오버스럽게 커지겠죠. 네, 화이트가 강조가 되겠죠. 이렇게 RGB로도 레벨을 조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블루를 조금 낮추게 되면 블루가 좀 밝은 영역으로 좀 나가 있잖아요. 블루를 조금 낮춰주면 이런 방향이 좀 되겠죠. 블루를 낮춰주게 되면 이런 방향이 되겠네요. 이거 좀 낮출까? 이렇게 낮춰주게 되면 그레이가 많아지면서 하나만 보기로 할게요. 뭐 이렇게 맞춰도 됩니다. 아무튼 같이 움직여야 되네요. 그 다음 HSL 많이 쓰는 거죠. 스플릿 토닝이 2웨이, 3웨이가 있어요. 요거는 3웨이는 미드톤이 따로 있고요. 2웨이는 하이라이트와 어디야? 섀도우만 있어요. 섀도우. 요거는 세츄레이션을 뭐 높여놓은 상태에서 휴를 만지셔가지고 분리하시면 돼요. 하이라이트 쪽을 약간 뭐 이 색으로 좀 하겠다. 그 다음에 섀도우 영역은 약간 블루 쪽으로 하겠다. 너무 과하죠? 그냥 세츄레이션 낮추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세츄레이션 낮추셔가지고 그림자 영역에 블루가 많이 나오게끔 이렇게 하고 하이라이트에는 노란색 계가 좀 나오게끔. 아니 노란색 계가 아니라 뭐 둘 다 블루? 둘 다 블루면 의미가 없는데. 예, 약간의 마젠타색을 좀 넣고요. 예, 하이라이트에는 붉은색을 넣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스플릿 토닝을 적용 안 했을 때고요. 요게 했을 때요. 자신이 없으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누르면 리셋이에요. 다시 리셋되죠. 뭐 3웨이로 하겠다. 근데 요게 직관적으로도 작업하기에는 편하게 되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휴 선택이 쉽거든요. 자, 하이라이트 누르셔가지고 하이라이트를 약간 이제 호박색 쪽으로 가져가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거를 이제 밝게 할 거냐, 어둡게 할 거냐예요. 하이라이트를. 그 다음 미드톤은 네, 약간 사이엔색을 약간 좀 넣어가지고 그렇죠. 사이엔색을 좀 넣죠. 그리고 약간 다크하게 만드는 거죠. 그 섀도우 어두운 색이죠. 여기도 여기는 예를 들어서 좀 색깔의 차이를 줘야 되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크하게 이렇게 다크하게 가져가는. 요걸 쓰시더라도 꼭 무슨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약간 이렇게 할까요? 요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이게 3웨이 스플릿 토닝입니다. 톤의 색과 그 톤의 격차를 좀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안 했을 때고 했을 때요. 약간 매트릭스 느낌이 나긴 하네요. 미드톤에서 매트릭스 느낌이 나게 만들어놓고 섀도우가 똑같네. 미드톤이랑 이러면 안 되고 약간 이쪽으로 바꾸면 되겠네. 그렇지. 이렇게 하이, 미드, 섀도우 이렇게 해가지고 톤과 톤의 어떤 특정한 색을 넣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스플리트 토닝이에요. 이것만 돼도 사실 어마어마한 거긴 해요. 요거는
리저널에서도 토닝이 있어요. 리저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스킹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스킹한 말이 이제 무슨 뜻인지 익숙해지시겠죠. 그 디테일을 샤프니스, 노이즈 리덕션 같은 게 있고요. 사진에 노이즈가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렌즈 커렉션 있고요. 디프린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로마틱 에이버레이션 있고요. 그렇습니다. 디프린지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비네팅 있고 리무벌 에펙트 있고 이 정도면은 굉장히 가볍게 쓸 수 있는 사진 편집 앱이다, 어플리케이션이다 볼 수가 있겠네요. 굉장히 가벼워요. 저도 이 컴퓨터가 그렇게 좋은 컴퓨터가 아닌데 굉장히 가볍게 쓰고 있습니다. 뭐 크리에이트 누르게 되면 위에 크리에이트 누르게 되면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슬라이드쇼, 포토 몰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HDR 만들거나 파노라마, 페이스 스왑 만들고 할 때. 페이스 스왑은 뭐 이 기능은 그거예요. 뭐 단체 사진을 찍었는데 뭐 세 명을 찍었는데 세 명 다 웃고 있는 사진이 안 나왔다 이거야. 요거 갖다가 좀 합쳐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단체 사진이 없어서 할 수가 없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